아이를 출산하고 나시면 내 아이는 참 잘 키우고 싶다는 욕심들을 내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게 부모 욕심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 자식은 잘 키우고 싶고 내 자식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이게 누구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아주 평범합니다. 특별히 머리가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내 아이가 그렇게 말을 빨리 하거나 영특한 것 같지도 않고 이러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내 아이가 너무 똑똑할 때, 태어났는데 말도 너무 빨리 하고 한글도 가르친 게 없는데 이 아이가 한글도 스스로 깨우친 것 같고 영어도 그저 그렇게 가르친 것 같은데 얘가 영어 회화가 막 되고 이럴 때 엄마들은 뭘 하냐면 웩슬러 지능검사 같은 걸 하십니다. 또 MMPI 뭐 온갖 검사들을 다 하시죠. 풀 배터리 검사 다 하세요. 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내 아이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 아이일까 궁금하기 때문이죠. 내 아이의 다중지능 중에서 어느 영역이 많이 발달되어 있을까? 언어 영역일까? 수리 영역일까? 이런 것들을 막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 아이가 IQ가 상위 10% 안에 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불행하게도 내 아이가 수리 영역이 뛰어나다는 소식을 들었고 어머님 이 아이는 언어 영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러면 이때부터 엄마들은 아이들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양육한다라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 또 아이를 돌본다는 얘기를 쓰지 않는 이유는 그야말로 엄마들이 하는 일은 아이를 관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부모들은 아이들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먹는 것부터 입는 거, 그 다음에 사교육, 미취학 아동들이 하루에 5, 6개의 스케줄을 소화해야 된다 그러면 믿지 못하시겠지만 실제로 이건 현실입니다. 5, 6개의 스케줄을 소화하죠. 심지어는 발레, 요가, 태권도, 줄넘기도 요새는 수업이 있어서 줄넘기, 여기에 기본적으로 영어, 기본적으로 책 읽기, 또 영어도 회화 따로, 영어 동화 읽기 따로, 수학도 일반적으로 연산, 이것도 모자라서 교구 수학 이렇게만 따져도 몇 개인가요? 여기에 예체 등이 더 들어갑니다. 피아노, 미술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러면서 아이는 24시간을 관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아이와 정서적인 대화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서둘러. 빨리 다음 가려면 10분 안에 차 타야 된다. 이게 엄마들의 말이죠. 차에 태워놓고 간식 먹이죠. 먹어. 이거 먹어야 키 커. 모든 것들이 이걸 먹어야 키가 크는 거고 넌 이걸 해야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거고 넌 지금부터 이걸 해야지 서울대 갈 수 있는 거야. 이건 부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걸 관리형 부모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관리형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는 것과 똑같이 아이는 24시간을 부모로부터 관리받습니다. 이렇게 크는 아이들이 6학년까지 아니 운이 좋으면 6학년, 운이 나쁘면 4학년까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아이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내 안에 생각하는 힘도 별로 없고 엄마에게 대답하고 말대답할 힘도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죠? 빠르면 6학년, 늦으면 중학교 1, 2학년.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기 시작하는 그때, 내가 누구인지 고민해야 되는 그때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이 관리형 부모들은 10명 중에 10명 모두 제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박사님 초등학교 때까지 내 아들이 얼마나 착한 아들이었는지 박사님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이 아이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던 아이입니다. 한 번도 말대답을 했던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한 번도 부모가 시키는 걸 모태요스를 해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얘가 왜 갑자기 이러죠? 이런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힘들어 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너를 관리했어. 내가 관리하는 대로 넌 잘 따라와 줬어. 근데 난 지금 너무 힘들어. 당황스러워. 왜? 내가 관리하는 대로 네가 관리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야.
나는 더 이상의 엄마 관리 감독 하에 있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내가 미칠 것 같기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코 여기에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 관리해서 얘를 스케줄대로 잘 키워서 20살 넘으면 서울대를 보내야 되겠다. 20살 넘으면 못해도 스카이는 보내야 되겠다. 의대는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내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관리가 아무 소용이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시는 겁니다. 결코 여기에 내 아이가 저러니까 내 아이 마음을 어떻게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이런 논리는 숨어 있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똑똑해서 그 똑똑하다는 이유로 그게 오히려 독이 돼서 부모로부터 관리받은 아이들. 제가 이런 아이들 한 10명 정도 본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완벽한 무기력입니다. 더 이상 엄마 네가 나를 괴롭히는 대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엄마 네가 나한테 기대하는 게 없을 거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이 방문 닫고 들어가서 게임 중독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를 끊임없이 관리했던 이 부모가 어떻게든 이 아이를 관리하겠다고 난 널 포기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이 아이를 꺾어서 너는 내 관리 감독하에 들어와야 돼. 이게 답일까요? 아니면 엄마 난 더 이상 엄마의 감독하에 그렇게 엄마의 그라운드에서 뛰는 축구선수일 순 없어. 나는 엄마의 그라운드 바깥으로 나갈래 라고 선언한 아이가 자기 생각을 키우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이 아이가 자기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답일까요? 저는 뭐가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마치 제가 뭐가 답이라고 말씀드리고 나면 김지연이가 도덕 선생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저는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제껏 똑똑한 아들, 똑똑한 딸을 관리 감독해서 의대 보내려고 했는데 그 꿈이 무너졌어. 내 꿈이.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